꿈과 희망과 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도경원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유형 사립고 8곳에 대한 재지정 취소 절차에 착수하자 교육부가 5일 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습니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유병언 청해진 해운 회장의 최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북 새만금 감척지에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들어섭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애프터스쿨의 노래입니다. 너 때문에. 나 그대를 잊지 못해. I'll never forget, boy. I'll never forget, boy.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 그대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만 흘러. 오늘따라 왜 그렇게 네가 보고플까. 창밖에 빗소리가 내 맘을 흔들어.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정주지 말걸 그랬어. 붙잡지 말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정주지 말걸 그랬어. 붙잡지 말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난 항상 너만의 장비가 되려던 내 맘을 아니. 이제 조금 내 사랑의 마침표가 됐다는 거. 눈물이 밀려와 내 마른 입술이 젖어. 이제 어떻게 그댈 잊을 수 없어. 너 때문에 많이도 울었어. 너 때문에 많이도 웃었어. 너 때문에 사랑을 믿었어. 너 때문에 모두 다 잃었어. 정말 답답해 갑갑해 막막해. 너 없는 세상이 내 말을 씹어넣고 자존심 짓밟아놓고 내 마음 찢어놓고 왜 나를 떠나가. 날도 비가 왔었지. 한참을 그대 말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어. 흔들리는 눈빛과 애써 짓는 어색한 미소가 이별을 얘기해줘.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정주지 말걸 그랬어. 붙잡지 말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사랑하지 말걸 그랬어. 정주지 말걸 그랬어. 붙잡지 말걸 그랬어. 왜 이렇게 나 혼자 아파. 떠나라고 할 땐 어쩌고 떠난다니까 어쩌고. 미친 사람 취급만 해 정말 힘들어. Boy slow down. 아무런 말도 못한 채 울어. Cause I want to stay next to you. My love is true. Wanna go back to when I was with you. 너 때문에 많이도 울었어. 너 때문에 많이도 웃었어. 너 때문에 사랑을 믿었어. 너 때문에 모두 다 잃었어. 정말 답답해 갑갑해 막막해. 너 없는 세상이 내 말을 씹어넣고 자존심 짓밟아놓고 내 마음 찢어놓고 왜 나를 떠나가. I need you. 꿈속에선 아직도 I'm with you. I miss you. I need you. 시간을 되돌려 wanna kiss you again my boy. 맘이 너무 아픈데 근데 이게 괴로운데 너는 어디서 뭘 하니. 나 울었었잖아 많이. 너 없이 난 못 살아. 내게로 돌아와줘. 날 떠나가지. 너 때문에 많이도 울었어. 너 때문에 많이도 웃었어. 너 때문에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간첩 증거 위조 사건 이후 또다시 주요 증거가 법정에서 배척되면서 간첩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수사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는 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 수행, 특수잠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 씨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구치소에서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직접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과 검찰이 홍 씨를 수사할 때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탈북자에게는 적법 절차에 의한 권리가 더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씨는 2012년 5월 탈북자 단체 등을 파악하라는 보위부 지령을 받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 간첩 혐의를 자백했으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 변호인과 접견한 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검찰은 지나친 형식 논리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피고인의 자백마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즉각 항소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유형 사립고 8곳에 대한 재지정 취소 절차에 착수하자 교육부가 5일 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현행 고교 체제를 왜곡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된 자사고 문제에 대해 만나서 토론하고 문제를 협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0년 자사고 도입 이후 고교 서열화가 심각해지고 일반고 슬럼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져 나왔음에도 정작 이명박 정부 시절 제도를 도입했던 교육부는 자사고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보다 자사고 살리기와 진보 교육감의 발목 잡기에만 매달려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4일 종합평가 결과 재지정 취소 대상인 자사고 8곳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자사고의 모집 전형 방식을 100% 추첨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입학 전형 방식을 100% 추첨제로 바꾸는 것은 박근혜 정부 초기 교육부가 추진했던 자사고 정상화 정책을 대신 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과격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100% 추첨을 통한 신입생 선발 방식을 자사고에 적용하려 했으나 자사고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당시 손함수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가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고교가 서열화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는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불과 1년 만에 자신들이 추진했던 방안에 대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은 국회와 교육부, 국민이 참여해 자사고 등 고교체제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데 교육부가 즉각 반려, 시정명령 등으로 아예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제안에 대해 황우여 장관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결정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화를 피하면서 교육부가 힘을 쏟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 축소다.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개혁 정책을 위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하자 교육공무원 임용년 개정안을 바꿔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자격 기준을 7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에서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1년 이상의 전문 경력으로 강화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자 교육감이 자사고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등중 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개정하기로 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심지어 교육부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조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행정대집행을 미복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는 데 적용하려는 등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진보교육감들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최근 교육부의 행보를 보면 유신 시절 긴급조치가 부활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유병원 청해진 해운 회장의 최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김 씨는 유 회장 금고지기로 알려져 유 회장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찾고 있는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미국 국토안보 수사국이 버지니아주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초 유 회장의 비서로 일한 김 씨는 기독교 복음침례회 핵심 계열사인 다판다의 2대 주주이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I1I 홀딩스 3대 주주를 맡고 있는 등 유 회장 일가 핵심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이 생전에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 정도로 총애했던 여신도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유 회장 일가 비리 수사 초기부터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 등의 사법공조를 요청해 김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김 씨의 신병이 확인됨에 따라 해외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유 회장 차남 혁기 씨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의 소재를 파악할 단서를 잡을 수도 있어 보인다. 법무부는 김 씨의 강제 송환 절차에 착수했으나 김 씨 신병이 한국 수사당국으로 인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김 씨가 미국 수사당국에 범죄인 인도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북 새만금 감척지에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들어섭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내 제품의 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전초기지다. 이는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후속 조치의 하나다. 정부는 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중국 교역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두 나라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 간척지에 25.8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경협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중국 내수시장 수출 제품이 집중적으로 생산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과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중국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통신, 에너지, 신소재처럼 시너지가 큰 산업이 우선 유치 대상이라며 양국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경협단지 안에 입주한 중국 TV 생산업체가 바로 옆 한국 중소기업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는 구조다. 이렇게 하면 한국 기업은 물류 비용을 포함한 생산 비용이 확 줄어들고 중국 기업은 자국 시장에서 한국산 TV 프리미엄을 부첩할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중국 주요 특구와 협약을 맺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계기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감도 크다. 강건순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은 경협단지가 조성되면 국내의 기업 입주가 활발해져 새만금은 물론 전북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서 한국 제품 판매를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알리바바에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준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어서 정치면 기사입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홍보전이 뜨겁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5일 관례인 귀경길 인사 대신 봉사활동으로 자세를 낮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용산역에서 정책 홍보물을 나눠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분위기 확산에 주력했다. 새누리당의 추석 홍보 콘셉트는 민생경제로 요약된다. 지난주부터 제작한 정책 홍보물 총 24만 700부는 이미 시도당과 당협 사무실 등에 나눠 배치했다. 홍보물의 제목은 경제회복,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로 정했다. 당은 홍보물 안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관광진흥법 등 처리를 원하는 법안들을 열거하고 해당 법안의 경제효과가 상당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넣었다. 다만 예전과 같이 당 지도부가 홍보물을 들고 직접 귀향길 시민과 만나는 홍보전은 벌이지 않기로 했다. 너무 도식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을 위로 방문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세월호법과 관련된 합의를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한 데 대해 죄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 이름으로 추석 연휴 이후인 15일 의원총회 및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야당과 의사 일정을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속히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미로 본회의 개최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면과 뒷면에 세월호법을 키워드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 6만 부를 제작했다. 정부 여당의 민생법안 발목 잡기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정책도 소개했다. 세월호법과 함께 의료 공공성 확대를 담은 의료법, 관피해를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을 최우선 추진 5대 법안으로 꼽았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파행의 책임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돌리며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진작 풀어야 할 것은 세월호법 제정을 둘러싼 꼬인 정국이라며 결자 해지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용산역으로 이동했다. 당 지지 기반인 호남 귀성 계획을 겨냥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연휴 기간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일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도부와 함께 추석 당일 서울 광화문과 안산에서 열리는 유가족 합동 차례에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초에서 2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달 19일 세월호법 재합의 이후 처음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당 모두 배석자가 없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세월호법 협상뿐 아니라 정기국회 의사 일정까지 포함해 폭넓게 논의가 진행됐고 회동 분위기도 좋았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 다시 회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한 장소에서 하는 집회 시위의 연속 기간을 제한하고 문화재 인근에서는 집회 시위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연일 규제 개혁을 부르짖는 새누리당이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은 규제를 강화하려는 꼴이다.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또 집회 시위를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해 30일을 초과해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경찰이 금지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회 시위 주최자는 당일 집회 시위가 끝나면 천막, 입간판, 현수막 등의 시설물과 물건을 철거토록 해 장기 농성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직접적 계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0일 넘게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덕수궁과 청와대 앞 경복궁 인근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원천 금지된다. 청와대를 겨냥한 집회와 시위를 막으려는 일종의 대통령 심기경호법이기도 한 셈이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 유기준, 이만우, 최봉홍, 윤재옥, 강기윤, 김동완, 신경림, 이완영 의원이 동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인 조영성 변호사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에 역행하는 오공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5일 관PR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용,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을 한꺼번에 구속 기소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입법 청탁과 함께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올해 2월 직업학교 명칭 변경 법안에 교육부가 반대한다고 하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부의 반대 의견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이 수사해온 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등 10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범죄 액수는 모두 12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의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 3,400만 원을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두고 한국학술연구원과 한국선주협회 등에서 여러 명목으로 3억 3천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아들 집에 보관하던 현금 6억 원 등 압수된 현금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SAC 입법 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하경 의원과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자연이 부릅니다. 찰랑찰랑.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9.1 대책의 약발과 함께 가을 성수기가 더해지면서 호가가 상승하고 거래가 늘어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신규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 역시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 주택 매수를 저울질하는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5일 한국감정원은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1% 올라 올 6월 말 이후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발표로 보면 지난달 매매 거래된 아파트는 6,805가구로 7월보다 11% 증가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이후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온기가 감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추석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가을철이 부동산 시장의 대목인데다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도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추석 이후 가을 이사성수기가 본격 시작되면 주택시장은 더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신규 아파트 분양이 시장 분위기를 선도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회사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의 분양 물량은 전국 189개 단지 15만 6,098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난 수치다.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16.6대 1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은 내년 2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까지 가세해 추석 이후 공급이 예정된 위례나 동탄 2신도시 등 인기 지역의 청약자들이 크게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시장의 열기가 기존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상승세는 지역별 차별화가 예상된다. 8월 한 달 서울 강남구의 매매 가격이 0.39% 오르는 등 재건축 수혜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지만 단순한 기대감으로 호가가 올랐던 일부 지역에선 온도차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세 등 임대 시장도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가을 이사철에 따른 수요가 커지는 데 비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000여 가구로 전월보다 10,000가구 줄어드는 등 공급 상황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임 회장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KB금융 사태를 조기에 매듭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5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KB금융의 경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금융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다음 금융위 전체 회의는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사태의 긴박성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12일에 임시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는 4일 금융감독원이 확정했지만 임 회장의 제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금융위 내부에서는 주전산기 교체로 인한 갈등은 경영상 판단이라며 금융당국의 검사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임 회장과 이전 행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의 흔들림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 금감원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중징계를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금융위원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임 회장에게 경징계를 내릴 경우 모피아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위가 중징계 결정을 내려도 임 회장이 당장 퇴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이 이의 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범죄 행위에 준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면서
인사 개입이나 심각한 전산 오류 등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징계를 위한 금융위의 임시회의에 직접 가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박지우 수석 부행장이 이전 행장 역할을 대행하도록 결정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매년 77만 가구에 지급하는 쌀 고정 직불금이 내년 농지 1헥타르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예산안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쌀 고정 직불금을 올해보다 10만 원 올리기로 했다. 쌀 고정 직불금은 1998년에서 2000년 사이 논농사를 했던 농지에 대해 매년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70만 원으로 묶여 있다가 2013년 80만 원, 올해 90만 원으로 10만 원씩 인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쌀 고정 직불금을 헥타르당 1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직불금 인상에는 845억 원의 예산이 더 들 전망이다. 이날 당정은 내년 쌀시장 완전 개방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쌀 관세와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연 3%에서 1%로 낮추는 등 11개 농어민 관련 정책자금 금리를 0.5에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김국환의 노래 듣겠습니다.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어허허.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치 맞는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한 거를 건졌잖소.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도이잖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어허허.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한 거를 건졌잖소.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도이다소.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이번 한가위 보름달은 추석 당일
오후 8시 8분쯤 서울에 달이 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이 보름달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이런 만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텐데요. 다만 오늘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한낮에 기온이 오르게 되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일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제주도 일부 지역과 경상남도 해안 지역 비가 내리고 있는데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가 되면 날이 개일 전망입니다. 나머지 지역도 구름이 점차 거치면서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이후로도 구름 양만 늘었다 줄었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볕이 무척 따갑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어제보다도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29도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세종과 청주, 전주 등도 비슷하게 오를 전망입니다. 춘천과 대전, 광주, 대구 등은 30도, 강릉, 제주 27도, 부산은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꽤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일교차는 안개도 자주 발생하게 합니다. 내일 아침도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6도, 습도는 53%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성역 증대를 위해서 임시열차를 56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좌석을 확보하신 분들로 하행선 열차는 오늘도 자리 구하시기가 힘겹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장항선, 중앙선과 태백선은 좌석이 모두 매진이 돼서 무궁화 열차를 중심으로 입석 승차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 운행하는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는 어제보다 조금 낮은 예매를 보이면서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가 저녁 6시 30분 열차 이후로는 대부분의 열차에 1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또 상행선 열차도 역 귀성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하행선보다는 좌석 구하시기 편안한 가운데 이 시간 현재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 중 경춘선과 태백선은 이후 준비된 모든 열차의 좌석 예매가 가능하고요.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일부 열차를 제외하고는 자리가 100석 정도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차 이용객이 많을 때는 역 창구가 붙여 혼잡해집니다. 많은 역에 준비된 자동 발매기 그리고 코레일 전용 홈페이지 스마트폰의 코레일톡을 이용해서 승차권을 발권하시면 시간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양수경입니다.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이어서 사회면 기사입니다. 흡연자 3명 중 1명은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담배를 끊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배값 인상 방침 발표 직후인 지난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를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담배값 인상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찬성률이 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50대는 57.5%만이 찬성했다. 흡연자들은 담배값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흡연자는 20.9%였는데 이들의 70.7%가 담배 가격 인상에 반대했다.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흡연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흡연자의 32.3%가 담배를 끊겠다고 답했다. 계속 피우겠다는 응답도 51.6%나 됐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6.1%였다. 응답자들은 담배값 인상으로 세입이 늘어나면 이 돈을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 금연 캠페인 및 교육, 담배 위험성에 관한 연구 지원 등에 쓰길 바란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흡연자 3명 중 1명만 담배를 끊으면 전국 성인 남성 흡연율이 현재 43.7%에서 10%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2004년 담배값을 500원 올린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약 12%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유니온 리서치가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5.8%, 표본 오차는 95%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국무총리실과 상의해 YTN 노조위원장 등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민간인 사찰 파문을 일으킨 국무총리실에 일부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5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4명이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원충현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위험, 갈등관리 등 국무총리실의 직제로 봤을 때 YTN 사태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노조원들의 체포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가 국무총리실 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담당 수사관이 관계 국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노조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파업을 빌미로 계속해서 출석을 미루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아 체포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원고들이 기자로서 구본홍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한 사정을 감안하면 범죄 사실이 가볍지 않고 이미 3차례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어도 체포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직된 노 전 위원장과 조승호, 현덕수 기자, 정직 6개월을 받은 임장혁 기자는 2009년 3월 YTN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불법 체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총리실 등이 YTN 노조를 불법 사찰하고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 2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2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던 피의자 1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 1부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모 씨에게 금고 3년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 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 씨에게는 금고 2년 6개월, 전 건설사 현장 소장 서모 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 강구조물업체 공장장 백모 씨에게 금고 2년, 강구조물업체 상무 손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강구조물업체 현장 반장 윤모 씨와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 씨 등 불구속 기소된 7명에게는 금고 10개월에서 2년 4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명을 법정 구속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협박 편지와 식칼이 든 상자가 택배 배달 과정에서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택배 박스 안에는 32.8cm의 길이에 양면에 빨간색으로 각각 한민구, 처단이라고 쓴 식칼이 발견됐다. 밀가루로 확인된 20mg가량의 백색 가루도 함께였다. 또 국제평화행동당 명의의 협박 편지도 동봉됐다. 편지에는 그놈의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한반도의 핵전쟁의 불구름을 불러오느냐, 내 놈을 그냥 두고서는 우리 국민이 다 죽을 것 같아 처단하기로 결심했다며 내 놈과 내 놈의 집, 가족들 동태를 상상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파악해 장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적혀 있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접수된 택배는 용산 지점까지 배달됐지만 수신인이 이태원로 22, 용산 3가 한민구로만 돼 있어 주소 불명으로 처리돼 접수처 관할 지점인 은평구 지점으로 되돌아갔다. 은평구 지점에서 택배 포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처를 다시 확인한 뒤 손상된 박스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식칼이 떨어졌고 지난달 28일 국방부에 신고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경찰과 조사에 나섰다. 군 당국은 문장의 어투가 북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해 대공용의점도 조사 중이다. 합동조사반은 택배 발송자를 추적한 결과 최초 접수자가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모 편의점임을 확인하고 해당 편의점의 CCTV를 확보했다. CCTV에는 2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계산대에서 택배를 접수시키는 장면이 담겨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연한 척 지내왔어. 너 떠나버린 뒤 달았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좋았었나 봐. 나 화낼 줄도 몰라. 내내 즐거웠대.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엔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을 너무나 보잘것없어. 되돌려보려 해. 너를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은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견딜 수 없어. 하루도 자신이 없어. 초라했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헤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대.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오늘의 신문 계속해서 국제면 기사 전해드립니다. 이라크, 시리아 북부 지역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가 러시아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이스라엘 국경까지 진출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이슬람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세력 경쟁까지 벌이면서 세계가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IS가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 같은 핵심 이슬람 무장단체를 끌어들이고 아프리카, 아시아 등으로 급속히 세력을 확장 중이라고 보도했다. 3일 IS는 러시아제 전투기에 탄 IS 대원이 체첸 공화국과 카프카스 지역을 해방하라는 알라의 뜻을 받았다. 다음은 푸틴 차례라며 러시아를 위협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슬람계가 다수인 체첸은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테러를 자행하는 급진 이슬람 세력의 근거지이다. IS는 또 UN 평화유지군이 관할하는 이스라엘, 시리아 접경 지역 골란 고원까지 진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IS의 검은 깃발을 단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국경 1km 이내에서 출몰하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영국 BBC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라크 IS 세력 퇴치를 위한 이란과 미국의 합동 군사작전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4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IS에 대응하는 정치 군사연합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5일 휴전에 합의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참여한 다자회담이 열리는 도중 양측이 휴전을 위한 예비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반군 측도 트위터를 통해 휴전이 그리니치 표준 시각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휴전 발표가 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에선 친러시아 반군 세력과 이를 진압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28개 회원국 정상은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신속대응군 창설에 합의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영국 웨일스 뉴포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동맹국 안보 위협에 맞서 수천 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 설치 방안을 승인했다고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구 도립 요요기 공원과 그 주변에서 모기에 물린 사람들이 잇따라 댕기열에 감염돼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26일 사이타마현 10대 여성의 감염이 처음 확인된 뒤 9일 만인 4일 감염자는 일본 전역에 걸쳐 59명으로 늘었다. 도쿄도는 이날 1967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요요기 공원의 80% 지역을 폐쇄했다. 댕기열은 주로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흰줄 순모기 등에 물려 감염되며 심할 경우 40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 발진, 근육통을 일으킨다. 일본 국내 감염은 45년 이후 69년 만이다. 해외여행에서 댕기열에 감염돼 귀국한 환자를 물었던 모기가 일본 거주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 요요기 공원은 연 581만 명이 방문하는 대형 공원이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탓에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인구 감소 대책 예산 떼내기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5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난 8월 말까지 재무성에 제출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안에서 최소 7천억 엔 이상을 육아 지원과 지역산업 육성 등의 인구 감소 관련 예산으로 책정했다. 특히 후생노동성은 보육원 신증설 등을 이유로 모두 6,200억 엔의 예산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일과 육아 병행 대책 179억 엔과 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 지원 33억 엔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성은 육아에 적합한 주택정비 사업 등에 654억 엔을, 문부과학성은 방과 후 아이들을 맡아둘 시설 확충을 위해 44억 엔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많은 부처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관련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제도 적지 않다. 각 부처가 일제히 육아와 지역산업 육성 사업에 뛰어들면서 유사 중복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성의 고령자와 육아 세대를 위한 콤팩트 도시 사업과 총무성의 마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베 신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다. 총무성 등은 2007년 이후 줄곧 감소해온 일본 인구가 2013년 10월 현재 1억 2,730만 명에서 2060년 8,674만 명 수준으로 줄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일본은 유럽 등과 달리 이민 확대 정책에 시큰둥하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많은 마찰을 겪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왁스의 오빠. 그냥 변한 느낌이 좋았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게 뭐야, 점점 남다로 느껴져. 아마 사랑하고 있었나봐.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아파 마음이 아파. 내 맘 왜 몰라줘. 오빠 그냥 놓아봐. 거봐 그녀는 나빠. 봐봐 이제 나를 거쳐봐. 이제 나를 거쳐봐. 왜 날 여자로 안 보는 거니.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니. 다른 연인들을 봐봐. 처음엔 오빠로 다 시작해. 결국 사랑하며 잘 살아가.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아파 마음이 아파. 내 맘 왜 몰라줘. 오빠 그냥 놓아봐. 거봐 그녀는 나빠. 봐봐 이제 나를 거쳐봐. 이제 나를 거쳐봐. This is your time to the run. I see that you feel the now. Are you ready? Are you ready? Where your brain, get your mind. All for the crazy matter. Follow up, follow up. Everybody come on, baby, wow.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나는 상처받아. 이런 내가 싫다 해도 지쳐버릴 내가 아냐.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아파 마음이 아파. 내 맘 왜 몰라줘. 오빠 그냥 놓아봐. 거봐 그녀는 나빠. 봐봐 이제 나를 거쳐봐. 이제 나를 거쳐봐. 이어서 사설입니다. 교육부 자사고 후위무사로 나섰는가란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요청한 8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또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14개 자사고 가운데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교육부에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이미 공언한 바이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된 조치들을 서슴없이 밀어붙이는 교육부의 처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발열한 협의 신청서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면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되돌려보내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성과 평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했다. 한마디로 내용을 보지도 않고 퇴짜를 놓은 것으로 설사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교육당국으로서 온당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교육부 장관의 반려나 동의, 부동의 등의 절차는 행정청 내부의 서무 처리 준칙에 불과한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앞설 수 없다. 현행 시행령은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의견 제시 차원의 이 협의 규정을 근거로 부동의, 반려 등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법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어제 협의 규정을 아예 동의로 바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꼼수를 넘어 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개정령안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 소속의 자사고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성화 중, 특수 목적고도 마찬가지다. 교육감에게 있던 특성화 중, 자사고, 특목고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갖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사고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은 도입 취지와 달리 일반고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공교육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과 동문, 학부모 등은 교육의 100년 대계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자사고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교육 주체에게 내 자식 잘 키우자가 아니라 우리 자식 모두 잘 키우자는 관점에서 접근해달라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호소는 교육부가 오히려 크게 내야 할 목소리라고 본다. 교육부부터 냉정을 되찾았으면 한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싸늘한 민심, 여야 의원들 매맞을 각오는 했는가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더없이 풍요로운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설렘으로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다. 딱 한 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민족의 명절에 민심을 대하는 발걸음이 한없이 무겁고 부모 형제와 친구들을 만나 질책당하는 일이 두렵고 부끄럽다. 미운 짓만 골라하는 여야 국회의원이 그들이다. 여야는 넉 달간 법안 하나 처리하지 않았다. 할 일은 안 하고 놀고 먹었다. 일반 회사라면 해고를 당해도 몇 번을 당했을 것이다. 무의도식하면서도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세비는 잊지 않고 챙겼다. 이뿐 아니다. 지난 4개월간 수당, 입법활동비, 보좌진 급여를 포함하면 의원 1인당 쓴 돈이 약 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모두 합치면 6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허송세월하는 의원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이도 모자라 여야 의원들은 엊그제 추석 상여금까지 388만 원씩을 챙겼다. 상여금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갖는다.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참으로 뻔뻔하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으로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여당부터 반성해야 한다. 보수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말만 요란스럽고 행동은 딴판이다. 송강호 의원의 방탄국회로 새누리당의 자기개혁 약속은 기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성의 강도마저 과거보다 떨어진다. 2년 전 정돈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만 해도 당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직위를 사퇴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나 몰라라 한다.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특권 내려놓겠다는 소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낮술 마시지 말라는 말잔치를 늘어놓기 전에 당 체질을 바꾸는 진정한 혁신을 해야 한다.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추석 때도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40일 넘도록 장외를 떠돌았다. 야당은 그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행태는 그대로다. 반성이 없으니 진보도 없다. 야당은 5월 세월호 국정조사 안건을 유일하게 처리한 뒤 지금까지 국회를 공회전시키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조차 싸움만 하다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두고 4분 오열하더니 민생 현안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국민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장외로만 돌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악습을 버리지 못한 야당을 보는 국민의 눈이 고울리 만무하다. 국민에게 주름살만 늘게 하는 정치는 없는 이만 못하다. 민심은 그지없이 싸늘하다. 민심의 회초리를 피할 방법이 없다. 여야 국회의원은 매맞을 각오를 아주 단단히 하고 추석 민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세계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장현철이 부릅니다. 걸어서 하늘까지. 계속해서 스포츠면 기사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이 자신의 센츄리 클럽 가입을 자축하는 2골을 터뜨렸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동국은 5일 경기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2골을 몰아쳤다.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이동국은 1대1인 후반 7분 김민우의 코너킥을 헤딩으로 받아 넣은 데 이어 17분 측면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에 맞고 흐른 볼을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추가골을 넣었다. 1998년 5월 자메이카전에서 19세 때 A매치에 데뷔한 이동국은 16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다.
한국 선수 중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것은 차범근, 홍명보, 황선홍, 유상철, 김태영, 이윤재, 이영표, 박지성에 이어 9번째다. A매치 31호, 32호 골을 잇따라 넣은 이동국은 3대1인 후반 중반 3만여 관중의 박수와 환호 속에 교체됐다. 올 시즌 K리그 득점 1위, 공격 포인트 1위에 올라있는 이동국은 지난주 1년 2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되찾은 뒤 처음 대표팀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대표팀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며 대표팀은 축구선수를 그만둘 때까지 최대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 전반 21분 골키퍼 김진현의 골킥이 상대에게 걸려 맥빠지는 선취골을 내줬지만 전반 33분 이명주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후반 이동국의 연속골로 시원하게 역전승했다. 이동국은 8일 고향에서 열리는 우루과이전도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는 울리 슈틸리케 한국 대표팀 신임 감독이 현장에서 지켜본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독일 출신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사령탑에 부임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국가대표 신임 사령탑에 슈틸리케 감독을 선임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슈틸리케 신임 감독은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같은 날 고향에서 열리는 한국과 우루과이의 평가전을 관전한다. 그는 10월 A매치부터 벤치를 지킨다. A매치 상대는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홍명보 전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2007년 7월 핀 베어백 감독 이후 7년 만에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외국인 사령탑이 됐다. 독일 출신으로 좁히면 1991년 1월 덴트마르 크라머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 총감독을 맡은 이후 23년 만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현역 시절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1977년에서 1985년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면서 외국인 선수상을 4번이나 받았고 독일 국가대표로도 1975년부터 10년간 A매치 42경기를 소화했다. 1988년 은퇴 이후 스위스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돼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슈틸리케 감독은 이후 스위스와 독일 등에서 클럽팀 감독을 맡았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독일 대표팀 수석 코치를 지냈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독일 유소년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을 지휘했으며 2008년부터 올해까지 카타르 클럽팀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서 대표팀을 지휘한 적이 없고 유럽 명문 구단의 사령탑을 지낸 적도 없다. 유럽 클럽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다. 단기전에서 승부사 기질을 보여줄지는 의문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스위스 대표팀을 이끌었으나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는 뇌샤틀 그라막스, 발트호프 마나임, 알메리아 등에서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슈틸리케 감독이 한국 축구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용수 기술위원장은 슈틸리케를 선임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정과 헌신적인 부분이었다면서 그가 부인과 함께 한국에 와서 유소년은 물론 여자 축구까지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슈틸리케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 본선 때까지 1년에 한 달 정도 주어지는 휴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머물기로 했다고 전했다. 슈틸리케 감독을 경험한 선수는 전북 수비수 김기희가 유일하다. 그는 2012년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던 알살리아로 임대된 적이 있다. 김기희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추구한다. 부분 전술 운영 능력이 좋고 선수들 특징과 선택팀 전술에 따른 포지션 활용 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팀을 만들어가는 스타일보다는 만들어진 팀을 하나로 융화시켜 효과를 극대화하는 능력이 높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지연의 노래입니다.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잊는다는 슬픔보다 잊어야 한다는 이유가 내겐 너무도 서글픈 아픔이었네. 잊어야 하는 마음은 가을비는 아는 듯이 내게 찾아와 조용히 손짓을 하네. 뺨을 스치는 찬바람도 보고픔에 목이 메어 고개 숙이고 내게 손짓하던 가을비도 할 말이로 차가운 눈동자에 줄을 댄다. 잊어야 하는 그 이유가 내게는 아픔이었네. 내게는 아픔이었네. 뺨을 스치는 찬바람도 보고픔에 목이 메어 고개 숙이고 내게 손짓하던 가을비도 할 말이로 차가운 눈동자에 줄을 댄다. 잊어야 하는 그 이유가 내게는 아픔이었네. 내게는 아픔이었네. 이어서 종합기사입니다. 지난 2일 포로 체험 훈련을 받다 숨진 특전사 유언들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신발 주머니를 뒤집어 쓰고 훈련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군 수사당국은 포로로 붙잡힌 상태에서 두건을 쓰면 극한의 공포심이 생긴다는 점에 착안해 특전사 유언들의 포로 체험 훈련이 실시됐다며, 그러나 당시 훈련 교관들은 공기가 잘 통하는 천이 아니라 방수가 되는 2,000원짜리 신발 주머니를 문방구에서 구입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훈련 과정에서 특전사 유언들의 경우 끈을 양쪽으로 당기면 조여지도록 돼 있는 신발 주머니를 머리에 뒤집어 쓴 상태에서 끈을 조이는 바람에 호흡곤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고된 사고였던 셈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포로 체험 훈련을 실시하는 국가들은 천으로 된 두건을 사용하지만 공기 순환이 되지 않는 제품을 문방구에서 구입했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전사 헌병대는 사고 당시 현장 교관이었던 김모 원사 등 4명에 대해 책임을 물어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당시 훈련 중인 대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채 성황실에 모여있는 등 안전대책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전사는 5일 오후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6일 오전 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나이지리아인 남성이 고열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에볼라 출혈련 증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복지부는 4일 오후 카타르 도하에서 QR858편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나이지리아인 A씨가 고열 증상을 호소해 격리 조치했다며 1차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계속해서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 명단을 확보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내 에볼라가 유행하는 지역은 라고스뿐이다. A씨는 라고스로부터 500km 이상 떨어진 아바 지역에서 온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A씨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 1시간가량 라고스에 머물렀지만 현지민과 접촉은 없었다고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미뤄 현지 풍토병인 말라리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A씨는 카타르 도하발 항공편으로 4일 오후 3시 38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당시 체온이 38.2도여서 임시격리실로 이송했고 열은 곧 37.6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법무부 입국심사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아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A씨는 5일 새벽 1시 20분 카타르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기내에서 다시 고열 증상을 호소해 해당 항공기가 새벽 2시 30분쯤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인천공항 검역소 조사 결과 A씨는 39.7도에서 40.1도의 고열, 오한, 근육통 증상을 보였다. A씨는 새벽 5시 30분쯤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지켜본 후 2차 검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북한이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5메가와트급 가스 흑연 원자로를 재가동 중이라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5일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IAEA는 이날 발표한 영변 핵시설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2013년 8월 1일 IAEA가 위성 영상을 분석해 흑연 원자로에서 수증기 방출과 냉각수 유출 사실을 관측했으며 이는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는 IAEA가 2009년 4월 이후 5메가와트 원자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의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09년 북한이 IAEA 사찰 유언을 추방한 뒤 북한에는 사찰 유언이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2008년 북핵 6자 회담을 겨냥한 신뢰 구축 조치로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4월 핵 억지력을 모색하기 위해 영변 흑연 원자로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해 6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위해 냉각탑을 새로 짓지 않고 인근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 ELWR의 냉각 시스템을 연결하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도 6월 말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원자로를 가동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표했다. 미 국무부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이 중국인 해외 관광객 요우커의 최대 소비처로 떠올랐다고 북경청년부가 세계관광도시연합회 WTCF 보고서를 인용해 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보고서는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지난해 요우커가 가장 많이 찾은 여행국은 한국과 일본이었다며 서울은 WTCF에 가입한 126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부산, 삿포로, 광주 등도 요우커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한국, 일본을 찾은 요우커는 TV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장소를 여행 코스로 돌며 쇼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유럽에 간 요우커는 지역 문화나 이민과 관련된 코스를 선호했다. 지난해 해외로 나간 중국인 관광객은 약 1억 명이며 1287억 달러의 돈을 썼다. 관광객은 2012년보다 18% 늘었지만 씀씀이는 26.8% 증가한 것이다. 요우커는 1인당 평균 9,871위안을 썼으며 이 중 57.7%를 쇼핑에 사용했다. 올해 요우커는 1억 1,6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해외 요우커 중 1980년대생인 바링허우가 전체의 56.2%를, 1990년대생인 지우링허우가 11.3%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 비율이 59.2%에 달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때문에 젊은 부모는 아이에게 모든 걸 투자한다며 어린 자녀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신세대 부모가 많다고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전해드리면서 9월 6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